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옵스나우라고 하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전체 엄브렐러 브랜드이고요. 아까 전에 헬프나우까지 포함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의 모든 것들을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김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부를 보니까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죠. 글로벌 회사들을 죄송하지만 다 가졌으니까. 손범수님 계시구나. 저희가 밑에다 이렇게 깔고 세미나를 할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에 대한 트렌드나 방향성들은 명확한 것 같고요. 이 LLM이라고 하는 초거대 AI 모델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누가 더 빨리 이것들을 서비스화 시켜서 접목시키고 내 업무를 발전시키고 혁신을 할 수 있느냐를 잡는 기업, 여기가 성공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왔고요. 이 기술을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LLM이 가져온 혁신의 가장 앞단에 서 있는 AI 콜센터나 챗봇 솔루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옵스나우라고 하는 이 엄브렐러 브랜드를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띄워져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100만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3년 반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숙박 공유 브랜드인 에어비앤비가 2년이 걸렸다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챗 GPT의 연초의 돌풍은 굉장히 놀라워요. 단 5일 만에 100만 가입자를 모집했다라는 거죠. 그거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저도 써보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한번 프롬프트라는 거를 직접 날려보는 어떤 LLM과의 언어, 명령어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한번 다 날려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과연 우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잠깐 제가 들어가기 앞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지금 8년 차 된 기업이고요.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MSP로서 전 세계의 9개국 14개 오피스를 운영을 하면서 직원 한 1000명 정도 되어져 있고요. 최근 분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옵스나우는 현재 150명으로 출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500개의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고객들을 저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전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MSP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어떤 클라우드 SI의 역할을 했을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옮길지에 대한 것들을 플랫폼 관점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옵스나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을 시켰습니다. 자, 이 옵스나우가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는 월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380억 정도인데 한 400억 정도의 클라우드 고객의 인프라를 이 옵스나우로 관리하고 있어요. 국내 CSP의 시장으로 봤을 때 이는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의 고객의 인프라를 저희 옵스나우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툴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클라우드를 플랫폼 기반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가지고 가트너에서는 최근 7년 동안 저희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저너리 그룹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SP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MSP는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의 서비스를 전환을 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개발 요소들을 좀 더 최적화해드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개발 요소까지도 선정해드리고 추출해드리고 변환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윤현주 실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MSP라고 하는 관점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AI MSP로 발전한다고 했었잖아요. 좌측에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저희 옵스나우 기준으로 다 모니터링되고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는 고객들에게 좀 더 데이터에 대한 분석 플랫폼,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젠 AI와 같은 AI 플랫폼들을 고객에게 가장 먼저 딜리버리 해드리고 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AI MSP로 거듭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주에 더 엠바고처럼 다시 딱 등장할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정말로 굉장히 지금 상태로 봤을 땐 성숙기에 가 있어요. 클라우드 전환의 1단계에서는 내 앱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하면 빨리 옮길지, 안전하게 옮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첫 번째 포커스였다고 치면, 최근 들어서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관점으로 전체적인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조금 더 넓은 클라우드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원의 초기의 그 프로비저닝부터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브옵스의 분들까지, 또는 모니터링, 시큐리티, 보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7가지 영역을 모두 다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 옵스나우 360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연초에 저희가 8년간의 각각의 제품으로 딜리버리 했던 것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1,500개의 고객이 들어와서 실제 유료 고객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 고객까지 합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0여 고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스나우.com에 들어와 보시면 무료로 가입해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잘 꾸며놨으니까 회원 가입을 무료로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오늘 젠 AI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젠 AI를 조금 더 깊숙하게 저희 플랫폼 내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헬프 나우라고 하는 저 제품은 전체 클라우드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능형 기술 지원을 하겠다. 즉 옵스나우에 대한 사용법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문의들을 24365로 어느 시간에 내가 쳐보더라도 응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추가시켰던 것들입니다. 물론 개별로도 다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 AI를 연동시켰고요. 옵스나우의 매뉴얼 또는 테크 문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이 기반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옵스나우.com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있어서 AI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도우미가 딱 떠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은 계정 등록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온보딩 교육이나 매뉴얼이 잘 나와 있지만 고객이 알아서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쳐보면 관련된 테크 문서나 이런 출처들을 스니펫으로 보여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등록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적인 기술적인 문서는 비단 저희의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AWS의 EC2라고 하는 장비를 리스타트하는 방법도 가르쳐줘. 잘 알려줍니다. 젠 AI가.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적인 데이터들이에요. 이미 사전에 가지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정적인 데이터들인데 동적인 데이터들도 동시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쓰시고 있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뱉어낸 모든 로그 데이터들 또는 여러분의 업무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지난달과 비교해가지고 이번 달에 좀 더 비용이 많이 나간 리소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연결된 링크들을 다 띄워주죠. 그래서 비용 확인을 누르게 되면 관련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향후에 이 챗GPT나 젠 AI나 구글의 이런 젠 AI 서비스들이 결론적으로는 UI, UX의 혁신을 이루게 될 거예요. UI가 과거에는 내가 클릭을 해서 이 업무 프로그램을 따라갔다고 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은 A, B, C, D, Y축으로 X, Y를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이거 C라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A, B하고 X, Y만 보여줘.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는 화면이 아니라 젠 AI가 다 만들어줄 거예요. 아까 전에 코파일럿 같은 거 보셨잖아요.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저희의 옵스나우의 하나의 기능으로 헬프나우의 일부 기능을 GenAI와 결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에서 누구든 챗봇과 이런 AI 상담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챗봇의 당면 과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먼저 화자가 어떠한 대화 또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답변해 줄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정의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룰 기반이나 시나리오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1세대 챗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룰을 기반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요금제 조회를 해줘. 얘를 클릭하면 어떤 정보를 보여줘. 라고 룰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세팅된 정보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매번 룰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2세대 챗봇은 NLU를 기반으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습 문구를 넣게 되죠. 진료 예약하고 싶어. 이거는 그냥 제가 병원의 어떤 사례를 저희가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료 예약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줘. 그런데 어떤 것들은 진료 예약을 오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인식 안 될 거고요. 또는 외래어 같은 것들을 한글화 시키면 또 굉장히 또 쉽지 않죠. 그러면 이런 AI 학습 문장들은 정말로 정교하게 내 화자의 의도를 알려면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인텐트라고 하는 사용자 의도의 핵심을 알릴 수 있는 단어들을 입력해줘야 되고요. 얘를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이 말이 있으면 이거야. 그리고 답도 내줘야 되죠. 그죠? 자, 이걸 클릭했을 때는 이거야. 라고 하는 답을 다 내줘야 돼요. 누가? 구축하는 사람이. 그런데 기업 내에서 이런 답변들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어떤 상담 스크립트라든가 기업 내에서 존재하는 상품 설명서라든가 사양서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FAQ 문서라든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집어넣는다고 구축 비용도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커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의 챗봇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잘 동작하고 있나요? 커버리지는 높으신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명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그냥 상담원 연결로 가게 되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대외 채널들이 정말로 너무나 하루하루 바뀌고 있어요. 기업적인 연계, 융합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채널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반 웹 채널뿐만이 아니라 메신저들도 굉장히 많죠.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인, 어플리케이션 SNS마다의 목적형 이런 챗봇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다시 또 구축을 해줘야 돼요. 쉽지 않은 과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페인 포인트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챗 GPT의 광풍이 불면서 빅테크 3사가 다 생성형 AI를 앞다퉈 출시를 했죠. 첫 번째가 이제 챗 GPT가 했고, 그 다음에 구글의 팜2 기반의 바드 서비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IBM에서 말씀드린 왓슨X 이런 것들이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까지 나왔죠. 자, 이런 LLM들은 내가 아까 전에 뭔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인덴트를 입력하고 화자의 이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답변을 기반으로 동작을 했는데 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학습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얘들이 학습된 데이터로 문장도 만들어주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 도메인에 내 도메인이든 다른 도메인이든 다양한 버티컬한 산업에 있는 지식들도 날려보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크롤링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질문한 것들 얘가 계속 로깅을 하면서 체킹도 해요. 네, 체킹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체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어때? 추천도 해주네. 근데 되게 정교해져요. 내가 아까 전에 두리뭉실하게 물어봤는데 혹시 그 다음에 너 이런 거 질문하고 싶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하지?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싱글턴이 아니라 멀티턴으로 여러 개의 연결된 화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연관성 있게 답변도 해준단 말이죠. 야, 이거 봐라.
그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챗봇은 그냥 이걸로 아까 전에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 챗GPT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을 가져온 기술은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아까 전에 이제 몇 군데서 지적이 됐는데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하루가 지나더라도 정보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제기되는 것들도 있어서 보안에 대한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 영어로 할루시네이션, 아까 전에 뭐 환각 이런 거 썼는데 그럴듯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잖아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 있을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대요. 얘가 답변을 했더니 조선왕조 실록에 의거하면 세종대왕이 한글 편찬 중에 문서 저장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맥북을 들고 와서 그 담당자를 쳤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그럴듯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2C로 봤을 땐 재미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고객에게 정답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업무에서 쓰기에는 이거 적합한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어요. 이런 빅테크 기업의 이런 멋진 기술을 조금 더 우리의 한글과 우리 한국의 이런 버티컬한 여러 가지 산업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챗봇을 한 7년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이 챗봇에 붙여가지고 AI 콜센터 여기 플랫폼에 붙여가지고 헬프나에 붙여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굉장히 휴먼 라이크한 챗봇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인풋이 들어오는 채널들이 기존에 저희가 만든 플랫폼 안에 다 연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옴니 채널이라든가 물리적인 컨택 센터 장비라든가 AI 스피커 모든 것들이 게이트웨이로 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구성할 수 있는 정확한 빌더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식을 입력을 하고, 이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의 정답들, 규정, 매뉴얼, FAQ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빅테크 기업이 만들고 있는 밤에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바드 서비스라든가 챗GPT하고 연동을 해서 정답을 만들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화자의 의도를 매번 단어로 입력을 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문서를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답변하는 챗봇을 만들고 싶다. 즉 아까처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작업들, 태깅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단지 문서 하나를 내가 업로드하고 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챗봇을 만드는데 답변은 정말 빅테크 기업이 만든 이 LLM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연초부터 이 빅테크 기업과 연동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하고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빅테크 기업과 LLM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연동되어 있는 LLM 모델은 저희 GPT, MS를 기준으로 보면은 GPT 3.5 터보 부분하고 4.0까지 대응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팜2 기반인 바드 서비스도 현재 연동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왓슨이 지금 약간 한국어 지원이 약간 좀 아직까지 안 되어져 있지만 현재는 지금 연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발표했던 우리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하고도 연동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곧 연동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LLM마다의 특색들이 있고요.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미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캐치업을 해서 이 플랫폼 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지식관리, 정답을 얘기하고 정말 사람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답변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빅테크 기업이 만든 LLM과 소통하는 프롬프트를 내가 그냥 입력한 프롬프트를 내가 챗GPT에 가서 입력하든 바드 서비스의 팜2 기반에다 입력을 하든 동일한 답변이 나오면 안 될 거잖아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조금 더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 엔드 유저가 넣은 프롬프트에 좀 더 가미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빅테크에 많은 것들을 다 연동을 시켰고요. 연동을 했는데 업무마다 지식마다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젠 AI로만 답변해야 될 업무들도 있을 거예요. 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약간 그럴듯한 거짓말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무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젠 AI 온리가 아닌 지식 내 답변으로만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 교육, 통신, 제조 다양한 업종에서 현재 한 30% 정도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POC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금융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를 그냥 보통 상품 설명서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업로드 시키면 가입 대상이 누군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상품 설명서에는 표나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표 같은 것들도 테이블 단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동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들은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가상 애널리스트나 로보 어드바이저와 연결해서 이러한 종목 시황 정보들이라든가 종목 정보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로 저희 다 해서 지식으로 등록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도 굉장히 많은 유무선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상품체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들도 각각의 상품 설명서와 특성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지식 관리에 넣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AS까지 가능한 이런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PDF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는 수강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수강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내놓은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런 것들을 지식 내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고 FAQ에 등록된 수백만 개의 지식을 기반으로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도 기본이 되는 자료들은 학습과 관련돼서 가이드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정보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내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해서 규정이라든가 인사관리 규정, 그 다음에 총무관리 규정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처리하는 케이스들도 많고 회의록 같은 것들을 무조건 작성을 해서 요약해서 저장하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MS도 RPA를 얘기했잖아요. RPA랑 보통 다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휴가를 상신하고 싶은데 몇 개가 남아있지? 현재 몇 개를 썼기 때문에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나 3일만 신청해줘. 오케이. 그러면 위임정결 규정에 의거해서 그룹회와 연동해가지고 RP에 연동돼서 바로 상신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요. 또는 출입 등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출입 등록도 되게 기계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냥 되게 챗봇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넥스트는 콜봇으로 확대할 겁니다. 저희는. 이 챗봇에서 맨 앞단에 채널만 갈아 끼우면 그리고 스피치를 텍스트로 전환만 해주면 결론적으로는 챗봇의 이 대화 모델로 충분히 콜봇까지도 다 커버리지가 되거든요. 이것들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할 수가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채널들을 이미 프리빌트해서 저희가 넣어놨어요. 각각의 게이트웨이들을 보시는 것처럼 메신저마다의 특성 등을 가지고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카카오톡 같은 것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카카오 채널에 웹 주소 URL만 찍어넣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동작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네. 마지막 장이고요. 기업용 챗봇의 미래를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예전에는 정확한 화자의 내용과 그 다음에 질문, 답을 정확하게 다 입력을 해줘야만이 답변을 했어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시켰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이 만들어낸 젠 AI 기반을 연동하는 순간부터는 저희 헬프나우를 통해서 특히나 우리 헬프나우는 한국어에 대한 인베딩 모델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7년 동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 내에서 답변할 것인지 또는 젠 AI를 통해서 답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파악이 됐다면 멍청하게 질문해도 그럴듯하게 답변을 정답 내에서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지식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답을 통해서 저희가 유도해서 답변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프롬프트를 최적화한다면
정말로 현명한 질문을 하면요, 이 챗GPT는 정말 명품답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훌륭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문 명답을 만들 수 있는 챗봇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들을 젠 AI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과 저희의 서비스 플랫폼과 함께 결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좀 더 혁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